찢어진 사진 한 장을 손에 쥔 채 저는 그날 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30년을 기다렸는데 30년을요. 그 긴 세월 동안 매일 밤 베개를 적시며 그리워했던 딸이 가짜였다니요. 처음부터 알았어야 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던 거겠죠.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옆에 하이프 버튼을 눌러주세요. 찾아주신 소중한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일은 석 달 전 어느 평범한 오후에 시작됐습니다. 저는 그날도 여느 때처럼 시장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67살의 몸이 점점 무거워지는 걸 느끼며 현관문을 열었을 때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지만 요즘 병원 예약 확인 전화도 많이 오는 터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조심스럽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혹시 박순자 씨 맞으세요? 네, 그런데요. 저기요. 혹시 30년 전쯤에 딸을 잃어버리신 적 있으세요? 그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배추가 굴러가고 무가 나뒹굴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구세요? 엄마, 저예요. 지은이요. 지은이. 그 이름을 들은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현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30년 전 그날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5살 난 딸을 마지막으로 본 날 전 남편이 면회 간다며 데려간 뒤 영영 돌아오지 않았던 그날이요. 지은아. 정말 내가 맞니? 네, 엄마. 오랫동안 찾았어요. 엄마를 찾는데 정말 오래 걸렸어요. 전화기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꿈인가 싶어 뺨을 꼬집어 봤어요. 아팠습니다. 꿈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날 찾았니? SNS요. 엄마 이름으로 계속 검색했어요. 그러다가 엄마 친구분이 올린 사진에서 엄마를 봤어요. 시장에서 찍은 사진이던데 엄마 얼굴이 똑같더라고요. 목소리가 울먹이고 있었어요. 저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래. 엄마도 널 찾았어. 매일 찾았어. 경찰서도 가고 미아 찾기 방송도 신청하고 다 했는데. 알아요. 나중에 다 알았어요. 아빠가 저를 데리고 도망간 거였죠. 그래. 그 나쁜 놈이 너를. 말이 목에 걸렸습니다. 30년 동안 삼키고 또 삼켰던 원망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치밀어 올랐어요. 엄마 만날 수 있을까요? 저 엄마 얼굴 보고 싶어요. 그럼. 당장이라도 좋아. 어디로 가면 되니? 제가 갈게요. 주소 알려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믿기지가 않았어요. 내 딸이 돌아온다니. 30년을 기다렸는데 정말 돌아온다니요. 일어나서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투성이 얼굴에 백발이 성성한 모습이 비쳤어요. 지은이가 마지막으로 본 엄마는 37살의 젊은 여자였는데 지금은 67의 할머니가 되어 있었습니다. 딸이 날 알아볼까? 갑자기 불안해졌어요. 옷장을 열어 제일 괜찮은 옷을 꺼냈습니다. 남편 장례식 때 입었던 검은색 재킷이었어요.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옷을 갈아입었죠. 머리도 빗고 또 빗었습니다. 2시간쯤 지났을까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여는 손이 떨렸어요. 천천히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그곳에 한 여자가 서 있었어요. 단발머리에 청바지를 입은 여자였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였어요. 여자는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에 저도 무너졌습니다. 여자를 끌어안았어요. 아니, 끌어안으려 했는데 팔이 제대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67의 몸은 이미 늙어 있었거든요. 지은아. 엄마, 보고 싶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어요. 현관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나가던 이웃이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지만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거실로 들어와 마주 앉았습니다. 여자의 얼굴을 계속 들여다봤어요. 이게 정말 내 딸이 맞나 싶어서요. 엄마, 제 얼굴 기억나세요? 글쎄다. 너무 오래돼서. 근데 눈이 참 닮았구나. 엄마 눈이랑. 여자가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어린 여자아이가 돌잔치 한복을 입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이거 기억하세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사진, 제가 평생 가슴에 품고 다니던 그 사진이었어요. 찢어진 반쪽을요. 어떻게 이걸? 아빠가 가지고 있었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주면서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전해달라고 했어요. 그 사람이 죽었구나. 네. 3년 전에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미운 사람이었지만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었고 무엇보다 지은이의 아버지였으니까요. 많이 힘들었니? 괜찮았어요. 아빠가 술만 안 마시면 착했거든요. 근데 엄마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살았지. 시장에서 장사하면서. 혼자요. 응, 혼자. 지은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마른 손이었어요. 이제 혼자 아니에요. 제가 있잖아요.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30년 만에 듣는 딸의 위로였어요. 엄마, 저 여기서 같이 살아도 될까요? 전 이제 엄마랑 떨어지고 싶지 않아요. 그럼. 당연하지. 엄마도 너랑 떨어지기 싫어. 그날 저녁 지은이는 짐을 가지러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큰 캐리어 하나가 전부였어요. 이게 다니? 네. 전 짐이 많지 않아요. 방을 정리해줬습니다. 남편이 쓰던 방이었는데 오랫동안 비워뒀던 곳이었어요. 이불을 새로 펴고 옷장도 열어뒀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뭘? 원래 내 방인데.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방에서 딸이 자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몇 번이나 일어나서 방문 틈으로 들여다봤습니다. 정말 누가 자고 있었어요. 꿈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아침을 차렸습니다. 딸이 좋아했던 음식이 뭐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서 이것저것 다 만들었어요.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치, 생선구이까지요. 지은이가 일어나서 식탁에 앉았습니다. 엄마, 이렇게 많이 차리시면 어떡해요?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그동안 못 해준 거 다 해줄 거야. 감사합니다, 엄마. 밥을 먹는 지은이를 보며 행복했습니다. 30년 만에 느끼는 이 행복이 진짜인지 계속 확인하고 싶었어요. 며칠 뒤 친구 명숙이가 집에 들렀습니다. 순자야, 요즘 표정이 왜 이렇게 밝아? 무슨 좋은 일 있어? 명수가 있잖아. 우리 지은이가 돌아왔어. 뭐라고? 지은이가. 명숙이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지은이 얘기를 수없이 들어왔던 친구였거든요. 정말이야. 지금 내 집에서 같이 살고 있어. 어떻게 찾았는데? 지은이가 날 찾아온 거야. SNS로. 명숙이 표정이 묘해졌습니다. 뭔가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어요. 순자야, 근데 정말 내 딸 맞아. 그럼. 어렸을 때 사진도 똑같고 엄마 눈이랑 닮았어. 그래도 조심해. 요즘 그런 사기꾼들 많다잖아. 야, 명수가. 무슨 소리야? 내 딸인데.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조심하라는 거지. 명숙이의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지은이를 보면 그런 생각은 사라졌어요. 매일 아침 제 방에 들어와 인사하고 장 보러 갈 때 함께 가자고 하고 저녁에는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보는 딸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밤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 여기서 계속 살아도 될까요? 평생 엄마 곁에 있고 싶어요. 그럼, 당연하지. 엄마도 너랑 영원히 같이 살고 싶어? 지은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이 조금 차가웠지만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도 사랑해, 지은아.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습니다. 신이 계시긴 한가 보다. 30년을 울며 기다렸더니 드디어 내 딸을 돌려주셨구나.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진짜 악몽은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요. 지은이와 함께 사는 날들은 꿈결 같았습니다. 아침마다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을 보며 웃음이 났어요. 혼자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 너무 좋았거든요. 엄마, 일어나셨어요. 아침 드세요. 지은이가 매일 아침 6시면 일어나 밥을 차려줬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하겠다고 했지만 지은이가 안 된다고 했어요. 엄마, 이제 엄마는 쉬세요.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잖아요. 아이고, 이게 무슨 고생이야. 엄마가 해야지. 안 돼요. 이제 제가 엄마 챙겨드릴 거예요. 지은이가 차려주는 밥상은 소박했지만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김치찌개 끓이는 냄새가 집안에 퍼지면 정말 가족이 있는 집 같았어요. 30년간 혼자 먹던 밥상과는 달랐습니다. 맛있니? 네, 엄마. 근데 국이 좀 싱거운 것 같아요. 엄마 혈압 때문에 소금을 적게 넣었거든요. 어머, 내가 그것까지 신경 쓰니? 당연하죠. 엄마 건강이 제일 중요한데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지은이는 정말 저를 생각해 주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아침 일어나서 거실로 나왔는데 지은이가 청소기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그건 엄마가 할게. 괜찮아요. 저 집안일 좋아해요. 엄마는 소파에 앉아 계세요. 미안하다, 지은아. 내가 이런 것까지. 엄마, 미안하다는 말 하지 마세요. 전 엄마한테 아직 아무것도 못 해드렸어요. 며칠 뒤에는 제 옷장을 정리해줬습니다. 오래된 옷들을 꺼내서 빨래하고 개어서 다시 넣어줬어요. 엄마, 이 옷들 너무 오래됐어요. 새 옷 사드릴까요? 아니야. 이거면 충분해. 엄마 나이에 무슨 새 옷이 필요해. 그래도 좋은 옷 입으셔야죠. 이번 주말에 같이 백화점 가요. 백화점은 너무 비싸. 엄마, 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사드릴게요. 내가 무슨 돈이 있다고. 제가 그동안 모은 돈 있어요. 엄마한테 쓰려고 모아뒀어요.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내 딸이 날 위해 돈을 모아뒀다니요. 주말이 되어 백화점에 갔습니다. 지은이가 제 손을 꼭 잡고 걸었어요. 손주들과 나들이 하는 할머니들이 보였는데 부럽지 않았습니다. 저도 이렇게 딸과 함께니까요. 엄마, 이 옷 어때요? 색깔이 엄마한테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연한 베이지색 카디건이었습니다. 가격표를 보니 15만 원이나 했어요. 너무 비싸다. 괜찮아요. 엄마는 이쁜 거 입으셔야 해요. 결국 카디건과 바지 한 벌을 샀습니다. 계산대에서 제가 돈을 내려고 했지만 지은이가 막았어요. 엄마, 제가 낼게요. 아니야. 엄마가. 엄마, 제발 받아주세요. 30년 동안 못 해드린 거 지금이라도 하고 싶어요. 지은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보더라고요. 효녀구나 하는 표정들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병원 가세요. 왜? 어디 아프냐? 아니요. 건강검진 받으세요. 나이 드시면 정기적으로 검진 받아야 해요. 괜찮아. 엄마 튼튼해. 안 돼요. 꼭 가세요. 제가 같이 갈게요. 다음 주 화요일 지은이와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접수하고 기다리는데 지은이가 제 손을 잡아줬어요. 엄마, 무섭지 않으세요? 괜찮아. 근데 내가 있으니까 든든하다. 검진 결과 혈압이 조금 높다고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약을 처방해 주셨어요. 매일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짜게 드시지 마시고요. 네, 선생님. 약국에서 약을 받아 나오는데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매일 챙겨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그날부터 지은이는 매일 아침 식사 후에 약을 챙겨줬습니다. 물까지 떠다 주며 꼭 먹었는지 확인했어요. 저는 행복했습니다. 딸이 있다는 게, 누군가 날 챙겨준다는 게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저 핸드폰 좀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왜? 고장났니? 네. 자꾸 꺼져요. 근데 돈이 좀 부족해서요.
얼마나 하는데? 50만 원 정도요. 5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딸이 불편하게 지낼 수는 없었어요. 엄마가 사줄게. 엄마, 괜찮아요. 제가, 아니야. 딸 핸드폰 정도는 엄마가 사줘야지. 다음날 은행에 가서 50만 원을 찾아 지은이에게 줬습니다. 지은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받았어요. 고맙습니다, 엄마. 꼭 갚을게요. 무슨 소리야? 엄마 딸한테 주는 건데 갚을 게 뭐 있어? 일주일 뒤에는 겨울 코트가 필요하다며 또 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30만 원이었어요. 주저하지 않고 줬습니다.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까요? 통장 정리를 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100만 원이 넘게 나간 거예요. 아, 그동안 지은이한테 이것저것 많이 줬구나. 하지만 아깝지 않았습니다. 딸을 위해 쓰는 돈인데 아까울 게 뭐 있겠어요. 그날 오후 명숙이가 놀러 왔습니다. 순자야, 지은이는 마트 갔어. 저녁 준비하려고. 참 효녀네. 부럽다. 그러게. 엄마는 복 받았어. 명숙이가 차를 마시다가 물었습니다. 근데 순자야, 지은이 직업이 뭐래? 글쎄, 아직 안 물어봤어. 돈은 있어. 왜 그런 걸 물어? 아니, 그냥 궁금해서. 요즘 혼자 사는 젊은 여자들도 힘든데. 엄마가 도와주면 되지. 명숙이 표정이 묘했습니다.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았어요. 순자야, 그래도 조심해. 또 그 소리야. 명수가 내 딸이야. 내가 낳은. 그래도 30년 만에 나타난 사람인데 좀 더 확인해 보는 게. 확인은 무슨. 어렸을 때 사진도 똑같고 얼굴도 닮았어. 사진은 요즘 구하기 쉽잖아. 순간 화가 났습니다. 명수가 내가 그것도 모르고 사는 줄 아니. 내 딸 내가 알아. 알았어, 알았어. 내가 괜한 말했어. 명숙이가 돌아가고 나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왜 자꾸 의심하는 걸까? 지은이가 얼마나 잘해주는데. 저녁에 지은이가 돌아왔습니다. 장을 한가득 봐 왔더라고요. 엄마, 오늘 갈치 사왔어요. 갈치조림 해드릴게요. 그래. 고생했다. 부엌에서 요리하는 지은이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명숙이가 잘못 생각한 거야. 지은이는 정말 착한 애야. 하지만 며칠 뒤 명숙이한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순자야, 나 지금 내 집 앞인데 잠깐 나와봐. 왜? 무슨 일이야? 그냥 나와봐. 빨리. 밖으로 나가니 명숙이가 심각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왜 이래? 순자야, 아까 내가 내 집에 반찬 갖다 주려고 왔거든. 근데 초인종 눌렀는데 아무도 안 나와서 문 열어보려고 했어. 그래서 그때 지은이가 내 방에서 나오는 걸 봤어. 서랍을 뒤지고 있더라. 뭐? 진짜야. 내가 똑똑히 봤어. 내 옷장도 열어보고 책상 서랍도 열어보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명숙이 내가 잘못 본 거 아니야. 아니야. 분명히 봤어. 나 지은이 뒷모습 똑똑히 봤다니까. 그건 못 찾는 게 있었겠지. 순자야, 정신 차려. 내 말 좀 들어. 됐어. 내 딸 내가 알아서 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은이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엄마, 어디 갔다 오세요? 응. 잠깐. 제 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확인했습니다. 딱히 흔들린 흔적은 없어 보였어요. 옷장도 마찬가지였고요. 명숙이가 잘못 본 거겠지. 그렇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명숙이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니야. 지은이는 그럴 애가 아니야.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불안했어요. 마치 어두운 방에 누가 숨어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새벽 3시쯤 됐을까요? 목이 말라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그때 지은이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게 보였어요. 아직 안 자나 봐요. 문틈 사이로 들여다봤습니다. 지은이가 핸드폰으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어요. 응, 잘 되고 있어.
조금만 더 시간 주면 돼.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누구랑 통화하는 걸까? 걱정하지 마. 완전히 믿고 있어. 통장 비밀번호도 곧 알아낼 거야.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통장 비밀번호. 제 통장 얘기를 하는 건가요? 뒷걸음질 쳐서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앉았지만 다리가 떨렸어요. 방금 들은 게 진짜일까? 아니야. 내가 잘못 들었을 거야. 하지만 귀에 생생했습니다. 지은이의 차가운 목소리가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새벽에 들은 그 통화 내용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통장 비밀번호를 알아낸다는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하지만 아침이 되자 지은이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밝은 얼굴로 아침을 차려줬습니다. 엄마, 잘 주무셨어요. 오늘 미역국 끓였어요. 고맙다. 밥상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국을 떠먹으며 지은이 얼굴을 슬쩍 봤어요.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어젯밤 그 차가운 목소리를 냈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요. 내가 잘못 들었나? 스스로를 타일렀습니다. 딸을 의심하는 내가 나쁜 사람 같았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지은이는 변함없이 저를 잘 챙겨줬어요. 약도 챙겨주고 빨래도 해주고 청소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꾸 지은이를 관찰하게 됐어요. 혹시 또 제 방에 들어가지 않나, 서랍을 뒤지지 않나 신경이 쓰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 저 얘기 좀 해도 될까요? 그래, 무슨 얘기? 사실은요. 제가 남자친구가 있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 그런 기분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좋은 사람이니? 네.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엄마한테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언제? 이번 주말에 같이 식사 어때요? 그래, 그러자. 주말이 됐습니다. 지은이 남자친구가 집으로 왔어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정장을 입고 왔는데 뭔가 어색해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는 김태수라고 합니다. 그래요. 들어와요. 3명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지은이가 준비한 음식들이 상에 올라왔어요. 태수 씨는 무슨 일 하세요? 무역업을 하고 있습니다. 무역업. 잘 되나요? 네. 요즘 중국 쪽 거래가 괜찮아서요. 태수라는 남자는 말을 할 때마다 지은이를 쳐다봤습니다. 뭔가 신호를 주고받는 것 같았어요. 제 착각일까요? 식사를 마치고 태수가 돌아간 뒤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태수 오빠 어때요? 글쎄, 아직 잘 모르겠는데. 착하죠? 저한테 정말 잘해줘요. 그래, 다행이다. 엄마, 사실 태수 오빠랑 결혼하고 싶어요. 결혼. 벌써? 네. 나이도 있고 이제 정착하고 싶어요.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너무 빠른 게 아닌가 싶었어요. 하지만 딸이 행복하다면 반대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래. 엄마가 응원할게. 고맙습니다, 엄마.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지은이가 심각한 표정으로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상의 드릴 게 있어요. 뭔데? 태수 오빠가요. 지금 사업 확장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좀 부족해요. 순간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돈 얘기가 나올 것 같았어요. 얼마나 부족한데? 2천만 원이요. 2천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제 예금 통장에 있는 돈의 절반이었어요. 그게 많이 필요하구나. 죄송해요, 엄마. 제가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근데 은행에서 대출이 안 나와서요. 왜 대출이 안 나와? 신용 문제가 좀 있대요. 예전에 사업 실패하면서요. 신용 문제.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그 돈을 주면 언제 갚을 수 있어? 3달이요. 3달 안에 꼭 갚을게요. 거래가 성사되면 돈이 바로 들어온대요. 정말? 네, 엄마. 제가 보증 설게요. 꼭 갚을게요. 지은이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그 간절함이 진짜인지 연기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엄마 생각 좀 해볼게. 네, 엄마. 천천히 생각하세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2천만 원은 제가 평생 시장에서 장사하며 모은 돈이었어요. 남편이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혼자서 악착같이 모았던 돈이었습니다. 주면 안 되는 걸까? 하지만 딸이 어려운데 엄마가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도와주겠어요. 다음 날 명숙이가 집에 들렀습니다.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고민이 되어 털어놨어요. 명수가 지은이가 남자친구 사업 자금으로 돈을 빌려달래. 명숙이 표정이 굳었습니다. 얼마? 2천만 원. 뭐? 2천만 원. 명숙이가 놀라서 찻잔을 내려놨어요. 순자야, 그거 주면 안 돼. 왜? 아니,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그런 큰 돈을 달라고 해. 그것도 남자친구 사업 자금이라니. 근데 딸이 어려운데. 순자야, 정신 차려. 그게 정상이야. 만난 지 2달 만에 2천만 원을 달라고 하는 게. 그래도, 그리고 그 남자 신용도 문제 있다며. 왜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주겠어? 뭔가 있으니까 그러는 거지. 명숙이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엄마가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줘? 순자야, 나 진짜 걱정돼서 그래. 내가 아는 사람한테 물어볼게. 그 태수라는 사람이 정말 무역업 하는지. 명수가 그건 제발 부탁이야. 내 말 좀 들어줘. 확인만 하고 줘도 늦지 않잖아. 결국 명숙이 말을 듣기로 했습니다. 이틀을 기다렸어요. 그동안 지은이는 계속 눈치를 봤습니다. 엄마 생각 좀 해보셨어요? 응. 조금만 기다려줘. 네. 엄마 부담드리고 싶지 않아서요. 죄송해요. 이틀 뒤 명숙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급했어요. 순자야, 나 지금 내 집 앞이야. 나와봐. 밖으로 나가니 명숙이가 심각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왜 그래? 순자야, 그 태수라는 사람 알아봤어. 그래서 무역업 안 해. 아니, 한 적도 없어. 뭐? 그리고 사기 전과가 있대. 몇 년 전에 투자 사기로 징역 살았어.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확실해. 응. 내 친구가 경찰서에 아는 사람한테 확인했어. 진짜야.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담벼락에 기댔어요. 그럼 지은이는? 모르겠어. 근데 분명한 건 그 남자가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라는 거야. 어떻게? 돈 주지 마. 절대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은이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엄마, 어디 갔다 오세요? 응. 잠깐. 저녁 거의 다 됐어요. 오늘 엄마 좋아하시는 된장찌개 끓였어요. 평소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목소리가 낯설게 들렸어요.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밥을 먹으며 지은이를 봤어요. 웃으며 반찬을 권하는 모습이 전과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입맛 없으세요? 아니야. 그냥, 무슨 걱정 있으세요? 지은아. 네, 엄마. 태수 씨가 정말 무역업 한다고 했지. 순간 지은이 표정이 굳었습니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저는 봤어요. 네. 왜요? 확실해. 네. 왜 그러세요? 그냥 확인하고 싶어서. 엄마, 저 못 믿으세요. 그게 아니라 엄마도 명숙 이모 말 듣고 저 의심하시는 거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까지 글썽였어요. 지은아, 그게 아니라. 됐어요. 알았어요. 엄마가 저 못 믿으시는 거. 지은이가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 닫는 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저는 식탁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내가 잘못 생각한 건가? 하지만 명숙이 말도 거짓말일 리 없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지은이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저도 제 방에 누워 있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쯤 됐을까요? 목이 말라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그때 지은이 방 불빛이 보였어요.
아직 안 자나 봐요. 문틈으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거의 다 됐어.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의심하고 있어. 그 명숙이라는 여자가 계속 회방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괜찮아. 내일 다시 얘기해 볼게. 울면서 빌면 줄 거야. 늙은이들 다 그래. 늙은이들 다 그래. 그 말이 귀를 때렸습니다.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처음 전화 받던 날의 그 떨리는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뒷걸음질 쳐서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앉았는데 온몸이 떨렸어요. 방금 들은 게 진짜였을까? 아니야. 또 내가 잘못 들었을 거야. 하지만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선명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으려고 베개를 입에 물고 울었어요. 내 딸이 아닌 건가? 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30년을 기다렸는데 30년을 다음 날 아침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찬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부기가 좀 가라앉았지만 여전히 티가 났어요. 거실로 나가니 지은이가 아침을 차려놓고 있었습니다. 엄마, 잘 주무셨어요? 응. 어머, 눈이 왜 그래요? 많이 부으셨네. 그냥 좀 안 좋아서. 엄마, 저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지은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하지만 그 따뜻함이 진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너무 무리한 부탁 드린 것 같아요. 아니야. 아니에요. 엄마 힘들게 해드렸어요. 그 돈 얘기는 잊어버리세요. 정말. 네.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엄마 부담 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을 듣는데 왠지 더 불안했습니다. 정말 포기한 걸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으려는 걸까요? 식사를 마치고 지은이가 설거지를 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지은이 뒷모습을 봤어요. 정말 내 딸이 맞을까? 그 질문에 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후에 명숙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순자야, 어떻게 됐어? 돈 안 줬지? 응, 안 줬어. 다행이다. 근데 지은이는 뭐래? 포기했대. 더 이상 얘기 안 하겠대. 정말. 그럼 다행인데. 명수가 나 너무 힘들어. 순자야. 내 딸이 맞는지 모르겠어. 근데 딸이 아니라면 난 어떡해. 전화기 너머로 명숙이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야, 확실히 알아봐야 할 것 같아. 어떻게? DNA 검사 같은 거. 그런 걸 어떻게 해? 내가 알아볼게. 방법이 있을 거야.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방에서 지은이가 자고 있을 거예요. 아니, 자는 척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새벽 4시쯤 됐을까요? 문득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까요? 베개에 얼굴을 묻고 또 울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 그 질문에 답할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은이는 더 이상 돈 얘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전보다 더 다정해졌습니다. 매일 아침 제 방에 들어와 커튼을 걷어주고 약을 챙겨줬어요. 엄마, 오늘 날씨 좋아요. 같이 산책 갈까요? 그래, 그러자. 하지만 저는 편하지 않았습니다. 지은이와 함께 있어도 마음 한구석이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어요. 밤마다 들었던 그 목소리가 귀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명숙이는 DNA 검사 방법을 알아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이 머리카락이나 칫솔을 몰래 가져가야 한다는 게 마음에 걸렸어요. 내 딸을 의심하는 것 같아서요. 그날은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지은이가 마트에 장 보러 간 사이였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지은이가 뭘 두고 갔나 싶어 문을 열었어요. 하지만 문 앞에 선 사람은 지은이가 아니었습니다. 낯선 여자였어요. 3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머리는 긴 생머리였고 청바지에 회색 후드를 입고 있었어요. 얼굴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고요. 누구세요? 여자는 저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입술을 떨었어요. 엄마.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엄마, 저예요. 지은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또 다른 지은이라니요. 지은이. 네. 진짜 지은이요. 박지은. 여자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어요. 무슨 소리예요? 지은이는 지금 마트에. 그 사람 가짜예요, 엄마. 뭐? 그 사람 제가 아니에요. 사기꾼이에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아니, 지은이는 나랑 지금 같이 살고 있는데. 엄마,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일주일 전에 SNS에서 봤어요. 엄마랑 그 여자가 같이 찍은 사진을요. 여자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 사진이 하나 떠 있었어요. 지난주에 지은이와 공원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지은이가 자기 SNS에 올린 거였어요. 이 사진 보고 놀라서 찾아왔어요. 저 여자가 누구예요? 지은이라고. 내 딸이라고. 아니에요. 제가 엄마 딸이에요. 말도 안 돼요. 지은이는 30년 전에. 맞아요. 아빠가 저를 데리고 도망갔죠. 그때 저 5살이었어요. 여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는 저를 데리고 부산으로 갔어요. 거기서 재혼했고 저는 새엄마 밑에서 자랐어요. 그럼 엄마를 찾고 싶었어요. 매일 찾고 싶었어요. 근데 아빠가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엄마가 우릴 버렸다고 거짓말했어요. 눈물이 여자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나중에 알았어요. 엄마가 저를 찾았다는 거. 경찰서에도 가고 방송에도 신청했다는 거. 근데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그럼 왜 진작 오지 않았어요? 미안해요. 저도 제 삶이 있었어요. 결혼도 했고 애도 낳았어요. 근데 작년에 이혼했어요. 그리고 용기를 내서 엄마를 찾으려고 했는데 여자가 핸드폰 화면을 다시 가리켰습니다. 그 여자가 먼저 엄마를 찾은 거예요. 제 사진까지 도용해서요. 사진을 도용해. 네. 저 돌잔치 사진이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집 정리하다가 그 사진 찾았어요. 근데 반쪽만 있더라고요. 나머지 반쪽은 엄마가 가지고 계시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떻게? 엄마, 그 사진 뒷면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그 사진 뒷면에 제가 손으로 쓴 글씨가 있었어요. 뭐라고 써 있는데요? 지은아, 엄마가 평생 지킬게. 사랑해.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 글씨는 저만 아는 거였어요. 사진을 찢어진 채로 보관했기 때문에 지은이한테 보여준 적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걸? 제가 진짜 지은이니까요, 엄마.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현관벽에 기댔어요. 안 돼요. 지금 집에 있는 지은이가 가짜예요, 엄마. 사기꾼이에요. 아니에요. 지은이는 날 잘 챙겨줘요. 매일 밥도 해주고 약도 챙겨주고. 그게 다 엄마 돈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엄마, 정신 차리세요. 그 여자 돈 빌려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그게 저 사람들 수법이에요. 처음에는 착한 척 하다가 나중에 돈을 요구해요. 얼마 달라고 했어요. 2천만 원. 여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엄마, 그 돈 주면 안 돼요. 주면 끝이에요. 아직 안 줬어요. 다행이다. 엄마, 제발 그 여자 쫓아내세요. 증거가 있어요. 당신이 진짜 지은이라는 증거가. 여자가 가방을 뒤졌습니다.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여기 제 출생증명서요. 그리고 엄마 이름이 적힌 호적 등본이요. 아빠가 보관하고 있던 거예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정말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순자. 뭐. 그리고 이것도요.
여자가 사진 한 장을 더 꺼냈습니다. 아주 오래된 사진이었어요. 색이 발해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엄마가 저를 안고 있는 사진이에요. 제가 돌되기 전에 찍은 거예요. 사진을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 사진 기억났어요. 남편이 찍어준 사진이었습니다. 겨울이었어요. 저는 두꺼운 파카를 입고 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엄마, 기억나세요? 기억나요. 엄마 품이 따뜻했어요. 어렸을 때 기억나요. 엄마가 저를 안고 자장가 불러주시던 거요. 여자가 흐느꼈습니다. 엄마, 저예요. 진짜 지은이에요.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뭐 하세요? 돌아보니 지은이가 서 있었습니다. 아니, 집에 살고 있는 그 지은이가요. 장바구니를 들고 서 있었어요. 지은아. 엄마, 저 사람 누구예요? 지은이가 낯선 여자를 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이 사람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낯선 여자가 먼저 말했습니다. 넌 누구야? 왜 우리 엄마한테 사기치는 거야? 뭐? 집에 살던 지은이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저 사람 미친 사람이에요. 들어가요. 지은이가 제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저 여자가 가짜예요. 낯선 여자도 제 다른 팔을 잡았어요. 엄마, 저 사람 말 듣지 마세요. 사기꾼이에요. 아니야. 넌 누구야? 어떻게 우리 엄마를 알고? 우리 엄마라고. 내 엄마야. 두 여자가 저를 사이에 두고 소리쳤습니다. 현관 앞에서 이상한 광경이 펼쳐졌어요. 엄마, 들어가요. 저 사람 정신병자예요. 뭐라고? 너야말로 사기꾼이잖아. 뭐? 내가 사기꾼. 집에 살던 지은이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평소와 달랐어요. 그래, 너. 엄마 돈 노리는 거 다 알아.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지은이가 낯선 여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위협하듯이요. 너 지금 당장 안 꺼지면 경찰 불러. 불러봐. 나도 신고할 거야. 사기죄로. 두 사람이 대치했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 서서 멍하니 바라만 봤어요. 누가 진짜일까? 이웃들이 하나둘 나왔습니다. 복도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무슨 일이세요? 저기 싸우지 마세요. 결국 경비실에서 경비 아저씨가 올라왔습니다. 여기 왜 이래요? 조용히 하세요. 아저씨, 저 여자가 우리 엄마한테 사기치고 있어요. 낯선 여자가 소리쳤습니다. 뭐? 사기. 내가 사기꾼이라고. 집에 살던 지은이가 얼굴을 붉혔어요. 할머니, 저 사람 아세요? 경비 아저씨가 저한테 물었습니다. 저 잘 모르겠어요. 뭐가 잘 모르겠어요, 엄마. 저예요. 지은이요. 낯선 여자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엄마. 제가 지은이에요. 같이 사는. 집에 살던 지은이도 제 손을 잡았어요. 양쪽에서 손을 잡아당기니 팔이 아팠습니다. 일단 안으로 들어가서 얘기하시죠. 경비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세 명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저는 가운데 앉았고 양쪽에 두 여자가 앉았습니다. 그럼 정리를 해볼까요? 두 분 다 할머니 딸이라고 주장하시는 거죠? 네. 저는 박지은이에요. 엄마 진짜 딸이에요. 낯선 여자가 말했습니다. 저도 강지은이에요. 30년 전에 헤어진 엄마 딸이고요. 집에 살던 지은이가 말했어요. 할머니, 누가 진짜예요? 경비 아저씨가 저를 봤습니다. 저 모르겠어요. 뭐가 모르겠어요, 엄마. 저잖아요. 2달 동안 같이 살았잖아요. 엄마, 그게 다 거짓말이에요. 그 사람 사기꾼이라니까요. 너야말로 누군데 갑자기 나타나서. 두 사람이 또 소리를 높였습니다. 조용. 일단 증거를 보여주세요. 신분증 같은 거. 낯선 여자가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박지은, 1990년생. 부산 주소. 집에 살던 지은이도 꺼냈어요. 강지은, 1992년생. 서울 주소. 생년월일이 다르네요.
그 사람이 가짜 신분증 만든 거예요. 뭐? 내가 가짜? 너야말로. 또 싸울 것 같았습니다. 엄마. 두 사람이 동시에 저를 봤어요. 엄마, 저예요. 엄마, 제 말 믿어주세요. 목소리가 겹쳤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누가 진짜일까요? 누가 내 딸일까요? 집에 살던 지은이는 2달 동안 저를 잘 챙겨줬습니다. 밥도 해주고 약도 챙겨주고 병원도 같이 가줬어요. 하지만 밤마다 수상한 통화를 했습니다. 돈도 요구했고요. 낯선 여자는 오늘 처음 봤습니다. 하지만 사진 뒷면의 글씨를 알고 있었어요. 출생증명서도 가지고 있었고요. 할머니, 결정하셔야 해요. 경비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엄마, 제발요. 저예요. 엄마, 저 믿어주세요. 두 목소리가 귀를 때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누가 진짜일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돌아가고 나서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거실 소파에 3명이 앉아 있었어요. 저와 2명의 지은이가요. 일단 경찰에 신고하는 게 낫겠어요. 제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뭐? 집에 살던 지은이 얼굴이 굳었어요. 엄마, 경찰은 왜요? 저 사람이 사기꾼인데. 아니면 DNA 검사를 해야겠어요. 그래야 누가 진짜인지 알 수 있으니까. 낯선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저는 상관없어요. 나도 상관없어요. 집에 살던 지은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간적으로 당황한 표정이 스쳤어요. 그럼 내일 같이 병원 가요. DNA 검사 받으러요. 네, 엄마. 낯선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저도 갈게요. 집에 살던 지은이가 말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내일 아침 10시에 서울대병원에서 만나요. 낯선 여자가 일어났습니다. 엄마, 조심하세요. 저 사람 믿으면 안 돼요. 문을 나가며 한 말이었습니다.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집에 살던 지은이와 둘만 남았어요. 엄마. 지은이가 저를 봤습니다.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저 정말 상처받았어요. 엄마가 저를 의심하시다니. 지은아. 2달 동안 엄마 챙기면서 얼마나 행복했는데. 근데 갑자기 나타난 저 여자 말을 믿으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DNA 검사까지 하자고 하시잖아요. 지은이가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 닫는 소리가 크게 울렸어요.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정말 내가 잘못 생각한 건가? 하지만 낯선 여자가 보여준 출생증명서와 사진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명숙이었습니다. 순자야, 나야. 응, 명숙아. 지금 집이야. 내가 급히 할 얘기가 있어. 무슨 일인데? 전화로 얘기 못해. 지금 나와봐. 내 집 앞 벤치에서 기다릴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명숙이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어요. 외투를 입고 나왔습니다. 아파트 앞 벤치에 명숙이가 앉아 있었어요. 누군가와 함께였습니다. 순자야. 명숙이가 일어났습니다. 옆에 있던 남자도 일어났어요. 이 사람은 조사를 부탁했던 탐정이야. 탐정? 네, 안녕하세요. 사설탐정 김철수입니다. 5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명숙 씨한테 의뢰받아서 강지은 씨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앉으세요.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3명이 벤치에 앉았습니다. 탐정이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강지은이라는 사람은 가짜입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진짜 이름은 이수진이에요. 32살이고 사기 전과가 3건 있습니다. 탐정이 사진 몇 장을 보여줬습니다. 다른 머리 스타일을 하고 있었지만 분명히 집에 살고 있는 그 지은이었어요. 이 사람은 주로 혼자 사는 노인들을 타겟으로 합니다. SNS나 지역 커뮤니티에서 딸이나 손녀를 찾는 글을 올린 사람들을 찾아내죠. 어떻게?
철저히 조사합니다. 과거 기록, 가족관계, 재산 상황까지요. 그리고 실제 자녀의 어린 시절 사진을 구해서 자기가 그 아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럼 내 지은이 사진은? 인터넷에 떠도는 사진들이 많습니다. 옛날 가족 사진 같은 거요. 아니면 실제로 잃어버린 아이의 사진을 구하기도 하고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탐정이 또 다른 사진을 보여줬어요. 태수였습니다. 김태수라고 소개한 이 남자는 실제 이름이 박민수고 이수진의 공범입니다. 같이 다니면서 사기를 칩니다. 공범? 네. 주로 남자친구나 사업 파트너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투자나 사업 자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죠. 2천만 원. 그것도 시작일 뿐입니다. 주면 더 요구해요. 그렇게 계속 돈을 뜯어낸 다음 마지막에는 탐정이 말을 멈췄습니다. 마지막에는요. 집 명의까지 넘깁니다. 뭐? 할머니, 혹시 최근에 서류에 서명하신 적 있으세요? 서류. 생각해봤습니다. 지난달에 지은이가 서류 몇 장을 가져왔었어요. 엄마, 여기 사인만 해주세요. 제 휴대폰 요금제 바꾸는 거예요. 별 생각 없이 서명했었습니다. 두세 군데요. 서명했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휴대폰 요금제라고. 탐정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게 아닐 겁니다. 부동산 증여 서류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증여? 네. 딸에게 집을 준다는 내용이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벤치에서 미끄러질 뻔했어요. 안 돼. 그럴 리가. 확인해 봐야 합니다. 혹시 등기소에서 등본 떼어보셨어요? 아니요. 내일 바로 확인하세요. 만약 명의가 바뀌었으면 큰일입니다. 명숙이가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순자야, 괜찮아. 아직 안 바뀌었을 수도 있어. 어떻게? 내 집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평생 모아서 산 집이었어요. 할머니, 지금 당장 그 사람 쫓아내세요. 근데,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세요. 사기죄로요. 알겠어요. 탐정과 명숙이가 함께 집까지 따라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어요.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지은이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아니, 이수진이가요. 엄마, 어디 갔다 오셨어요? 평소와 같은 다정한 목소리였습니다. 지은아, 아니 수진 씨. 순간 이수진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당신 진짜 이름 이수진 맞죠? 이수진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표정이 변했어요. 평소의 다정한 얼굴이 사라지고 차가운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누가 그래요? 탐정한테 조사 맡겼어요. 다 알아요. 사기전과 세 건에 공범 박민수까지요. 이수진이 웃었습니다. 냉소적인 웃음이었어요. 그래요. 그래서요. 당장 나가요. 여기 당신 집 아니에요. 내 집 아니라고요. 이수진이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거 보세요. 증여 계약서요. 어머니가 저한테 이 집 준다고 서명하셨잖아요. 뭐? 휴대폰 요금제 바꾸는 거라고 속였죠. 네. 그거 사기예요. 무효예요. 명숙이가 소리쳤습니다. 사기라고요. 어머니가 직접 서명하셨는데요. 그리고 이미 등기 접수도 끝났어요. 뭐라고?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아직 등기가 완료되지는 않았어요. 일주일 정도 걸린대요. 근데 그때까지 어머니가 뭘 하시겠어요? 이 나쁜 년. 명숙이가 이수진에게 달려들려고 했습니다. 탐정이 말렸어요. 진정하세요. 폭행하시면 안 됩니다. 이수진이 여유롭게 웃었습니다. 경찰 부르세요. 전 상관없어요. 어차피 서류는 합법적이니까요. 합법적이라고. 사기로 받아낸 서명인데. 증명해보세요. 제가 사기쳤다는 증거 있어요. 어머니 제 딸이라고 믿고 계셨잖아요. 정말 뻔뻔했습니다. 당신, 내 딸 사진 어떻게 구한 거예요? 인터넷에 많아요. 30년 전 사진들이요. 조금만 찾으면 다 나와요. 그럼 돌잔치 사진은?
그것도 비슷한 걸 구했죠. 어차피 어머니는 30년 전 일 제대로 기억 못 하시잖아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평생 딸 찾던 노인 속인 게 재미있어요. 재미요. 이게 제 직업이에요. 외로운 노인들 위로해주고 집 한 채 받는 거죠. 이 나쁜 년아. 명숙이가 또 달려들려 했습니다. 명숙 씨, 진정하세요. 탐정이 말했습니다. 지금 경찰 부를게요. 탐정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좋아요. 경찰 오면 제가 다 설명할게요. 어머니가 딸한테 집 증여하기로 했다고요. 이수진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뭐 하는 거예요? 나갈래요. 어차피 일주일 후면 제 집인데 왜 여기서 눈치 보며 있겠어요? 캐리어를 끌고 나왔습니다. 아, 그리고 어머니. 문 앞에서 돌아봤어요. 그동안 정말 행복하셨죠? 딸이랑 같이 사는 게요. 뭐? 그 행복에 대한 대가예요. 집 한 채쯤은 싸죠. 네? 그럼 일주일 후에 봬요. 제가 이사 올 테니까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순자야. 명숙이가 저를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내 집이, 내 집이 평생 모아서 산 집이었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악착같이 일해서 산 집이요. 할머니, 아직 방법이 있습니다. 탐정이 말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등기 무효 소송을 걸어야 해요. 소송? 네. 사기에 의한 서명이라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 어떻게? 변호사가 필요해요. 그리고 증인도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아니, 진짜 지은이가요. 엄마, 괜찮으세요? 아까 그 여자가 캐리어 끌고 나가는 거 봤어요. 지은아. 처음으로 그 이름을 제대로 불렀습니다. 엄마. 지은이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낯선 품이었지만 따뜻했어요. 괜찮아요, 엄마. 제가 있잖아요. 그날 밤 지은이가 집에 남았습니다. 명숙이와 탐정은 내일 변호사를 알아보겠다고 했어요. 거실 소파에 지은이와 나란히 앉았습니다. 어색했지만 함께 있으니 덜 무서웠어요. 엄마, 30년 동안 뭐 하고 사셨어요? 시장에서 장사했어. 과일 팔고. 힘드셨겠어요. 응, 힘들었어. 저는요. 부산에서 살았어요. 아빠가 재혼해서요. 새엄마는 잘해줬니? 아니요. 별로요. 지은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매일 엄마 생각했어요. 엄마 얼굴도 잘 기억 안 나는데 그냥 생각했어요. 미안해. 엄마가 못 찾아서. 엄마 잘못 아니에요. 아빠가 나쁜 거죠.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라도 만났으니까 괜찮아요. 그래, 고맙다. 그날 밤 지은이는 옆방에서 잤습니다. 이수진이 쓰던 방이었어요. 저는 제 방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30년 만에 만난 진짜 딸. 하지만 낯설었습니다. 2달 동안 가짜 딸과 함께 보낸 시간이 더 생생했어요. 찢어진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뒷면에 제가 쓴 글씨가 있었어요. 지은아, 엄마가 평생 지킬게. 사랑해. 결국 지키지 못했습니다. 딸도 집도요.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명숙이와 함께 등기소에 갔습니다. 진짜 지은이도 따라왔어요. 등본을 떼어보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창구 직원이 서류를 건네줬어요. 여기요. 눈으로 서류를 훑어봤습니다. 소유자 란을 봤어요. 박순자. 아직 제 이름이었습니다. 다행이다. 아직 안 바뀌었어. 명숙이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직원이 다른 부분을 가리켰어요. 증여 신청이 접수되어 있네요. 일주일 후면 등기가 완료됩니다. 막을 수 있나요? 소송을 제기하셔야죠. 법원에서 등기 중지 명령을 받으시고요. 그럼 변호사를. 네. 빨리 하셔야 합니다. 등기소를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지만 세상이 어둡게 느껴졌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지은이가 제 팔을 잡아줬습니다.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오후에 명숙이가 소개해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 변호사였어요. 앉으세요, 할머니.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도와주실 수 있나요? 쉽지 않습니다. 할머니가 직접 서명하신 거라서요. 근데 속아서 한 거예요. 그걸 증명해야 합니다. 할머니가 사기당했다는 증거가 필요해요. 증거, 녹음이나 문자 메시지 같은 거요. 혹시 있으세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럼 증인이라도 있어야 하는데요. 명숙이가 있어요. 그리고 딸도 있고요. 그분들은 직접 사기 현장을 목격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럼 솔직히 말씀드리면 승소 확률이 낮습니다. 50%도 안 돼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래도 해봐야죠. 물론이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시간이 촉박해요. 일주일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요. 비용은 얼마나? 착수금 300만 원의 성공 보수는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네. 집값의 5% 정도예요. 저한테는 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을 지키려면 어쩔 수 없었어요. 알겠어요. 부탁드릴게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지은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봤어요. 엄마, 돈은 괜찮으세요? 응. 예금 좀 깨면 돼.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려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열쇠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왜 이래? 몇 번을 돌려봤지만 소용없었어요. 자물쇠를 바꿨나? 명숙이가 말했습니다. 누가? 그때 옆집 문이 열렸습니다. 이웃 아줌마가 나왔어요. 아, 순자 씨. 아침에 이사짐 센터 왔더라고요. 이사짐 센터. 네. 짐 싸서 다 가져갔어요. 그리고 자물쇠도 바꾸고요. 뭐라고요? 그 젊은 여자분이 지시하던데요. 순자 씨 딸이라고.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벽에 기댔어요. 이수진이. 엄마, 괜찮으세요? 지은이가 저를 부축했습니다. 경찰 불러야겠어요. 명숙이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30분 뒤 경찰이 왔습니다. 2명의 경찰관이었어요. 신고하신 분이세요? 네. 제 집에 못 들어가요. 무슨 일이세요?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사기꾼이 자물쇠를 바꿨다고 제 짐도 다 가져갔다고요. 집주인이 할머니 맞으세요? 네. 제 집이에요. 등본 좀 볼 수 있을까요? 아까 받은 등본을 보여줬습니다. 아직 할머니 명의네요. 근데 증여 신청이 되어 있고요. 그게 사기예요. 속아서 서명한 거라고요. 할머니, 이건 민사 문제예요. 뭐? 증여 계약 자체가 사기라는 걸 법원에서 판단해야죠. 저희는 개입할 수 없어요. 그럼 제 집에 못 들어가는 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일단 자물쇠 바꾼 사람이 누군지 확인해 봐야죠. 경찰이 이수진에게 전화했습니다. 스피커폰으로 들렸어요. 여보세요. 이수진 목소리였습니다. 강지은 씨죠? 경찰입니다. 네. 왜 자물쇠를 바꾸신 거예요? 제 집인데 왜요? 증여 계약서 있어요. 아직 등기가 완료되지 않았잖아요. 곧 완료될 텐데요. 그리고 제가 이미 돈 주고 산 거예요. 돈요? 네. 할머니한테 2천만 원 드렸어요. 그 대가로 집 받기로 한 거고요. 뭐? 소리를 질렀습니다. 거짓말이에요. 한 푼도 안 받았어요. 할머니, 기억 안 나세요? 제가 분명히 드렸는데요. 아니에요. 거짓말. 할머니 연세가 많으셔서 잘 기억 못 하시나 봐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경찰이 저를 봤어요. 할머니, 정말 돈 안 받으셨어요. 네. 한 푼도 안 받았어요. 근데 증명할 수 있으세요? 증명을? 네. 통장 내역 같은 거요. 제 통장에 그런 돈 들어온 적 없어요. 현금으로 받으셨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에요. 안 받았다니까요. 할머니, 죄송한데
저희는 이 문제에 개입할 수 없어요. 법원에 소송 제기하세요. 그럼 저는 어떡해요? 제 집인데 못 들어가잖아요. 친척이나 친구 집에 계시다가 법원 판결 나면 들어가세요. 이게 말이 돼요. 명숙이가 소리쳤습니다.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경찰이 돌아갔습니다. 복도에 넷이 남았습니다. 저와 명숙이, 지은이, 그리고 탐정이요. 이럴 수가. 경찰도 도와주지 않네. 명숙이가 분했습니다. 일단 할머니 어디 가서 쉬셔야 해요. 탐정이 말했습니다. 우리 집으로 가요, 순자야. 고마워, 명숙아. 명숙이 집으로 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제 집에 못 들어간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평생 살던 집인데요. 그날 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명숙아. 왜 순자야? 숨이 안 쉬어져. 어머, 순자야. 명숙이가 저를 부축해서 응급실로 갔습니다. 혈압이 심하게 올라가 있었어요.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많이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안정이라니. 집도 없는데.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하얗고 차가웠어요. 이틀 뒤 퇴원했습니다. 명숙이 집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지은이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제 집으로 가세요. 부산이지만 엄마 모실 수 있어요. 아니야. 여기서 버텨야 해. 법원 판결 나올 때까지. 엄마. 지은이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가 진작 나타났어야 했는데. 엄마가 저 가짜한테 속지 않았을 텐데. 내 잘못이 아니야. 죄송해요, 엄마.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변호사가 소송을 제기했어요. 등기중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요. 하지만 법원은 가처분을 기각했습니다. 할머니, 증거가 부족해요. 변호사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그럼 어떡해요? 일단 본 소송을 진행하는 수밖에 없어요. 몇 달 걸릴 겁니다. 몇 달? 네. 그동안 등기는 완료될 거예요. 그럼 제 집이 할머니 집이 아니게 되는 거죠. 일단은요. 나중에 소송 이기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어요. 일단은이라니.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오후 명숙이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순자야, 너 집 앞에 이사짐 트럭 와 있어. 뭐? 이수진이 짐 옮기고 있어. 진짜 이사 오나 봐. 안 돼.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아파트로 달려갔어요. 정말 이사 트럭이 서 있었습니다. 짐을 나르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뭐 하는 거예요? 소리쳤습니다. 이수진이 나타났습니다. 여유로운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보시다시피 이사 왔어요. 여긴 제 집이에요. 아니에요. 제 집이에요. 등기 어제 완료됐어요. 뭐? 등본 볼래요. 이수진이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정말 소유자가 강지은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안 돼. 이럴 수 없어. 이미 됐는데요. 합법적으로요. 사기친 거잖아요. 증명해 보세요. 이수진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칼처럼 날카로웠어요. 아, 그리고 어머니. 뭐? 짐 다 버렸어요. 필요 없는 것들이라서요. 뭐라고? 옷이며 이불이며 다요. 쓰레기차에 실었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 안에 남편 유품도 있었어요. 사진도 있었고요. 알아요. 근데 제가 왜 그걸 보관해요? 제 집인데 제 맘대로 해야죠. 그럼 이만. 바쁘니까요. 이수진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남편 사진, 지은이 어렸을 때 사진, 평생 모은 추억들, 다 사라졌어요. 순자야. 명숙이가 달려왔습니다. 괜찮아. 괜찮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바보였어. 쉽게 믿어서. 순자야, 내 잘못 아니야. 내 잘못이야. 딸이 그리워서 아무나 믿었어. 그게 내 잘못이야.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집도 잃고 추억도 잃고
나한텐 이제 아무것도 없어. 순자야. 명수가, 난 이제 어떻게 살아? 67평생 모은 게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명숙이 집에서 또 응급실에 갔습니다. 혈압이 위험 수준까지 올랐어요. 병실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나을까?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창밖으로 달이 보였습니다. 차갑고 외로웠어요. 엄마, 지은이가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지은아, 괜찮으세요? 괜찮지 않아. 하나도 괜찮지 않아. 엄마,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말라고. 난 이미 다 잃었어. 아니에요. 아직 저 있잖아요. 너. 네. 엄마 딸이요. 진짜 딸. 지은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30년 만에 만났는데 이렇게 끝낼 순 없잖아요. 근데 뭘 어떻게. 싸워야죠. 끝까지요. 지은이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엄마는 평생 혼자 싸우셨잖아요. 이번엔 제가 같이 싸울게요. 그 말에 뭔가 가슴속에서 움직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포기하고 싶었지만, 죽고 싶었지만, 딸이 있었습니다. 진짜 딸이요. 알았어. 정말이요. 응. 끝까지 싸워보자. 창밖 달이 조금 더 밝아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 작은 빛이 있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은이와 함께 소송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명숙이 집 거실에 서류들이 쌓였어요.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이수진이 사기꾼이라는 확실한 증거를요. 엄마, 혹시 이수진이랑 나눈 문자 메시지 남아있어요? 글쎄, 다 지웠을 텐데. 휴대폰 좀 볼게요. 지은이가 제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수진이 떠나기 전에 다 지운 것 같았어요. 통화 녹음은요? 그런 거 어떻게 해? 요즘 폰은 자동 녹음 기능이 있어요. 혹시 켜져 있었나 볼게요. 지은이가 한참 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엄마, 있어요. 뭐가? 녹음 파일이요. 자동으로 저장되어 있었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들어볼까요? 지은이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수진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태수 오빠가 사업 자금이 필요해서요. 2천만 원만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제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2천만 원. 그게 많은 돈인데. 석 달 안에 꼭 갚을게요. 엄마, 제발요. 다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며칠 뒤에 통화였어요. 엄마, 그 돈 얘기는 잊어버리세요. 엄마 부담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포기한 척하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파일이 있었어요. 이수진이 다른 누군가와 통화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제가 새벽에 우연히 들었던 그 통화요. 조금만 더 기다려. 거의 다 됐어. 아니야. 의심하고 있어. 그 명숙이라는 여자가 계속 회방나. 괜찮아. 내일 다시 얘기해 볼게. 울면서 빌면 줄 거야. 늙은이들 다 그래. 지은이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거예요. 이게 증거예요. 정말. 네. 이수진이 처음부터 사기칠 계획이었다는 증거죠. 탐정에게 연락했습니다. 김철수 탐정이 바로 달려왔어요. 이 녹음 파일 법정에서 쓸 수 있나요? 탐정이 들어봤습니다. 충분합니다. 특히 마지막 통화는 결정적이에요. 사기 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나니까요. 그럼 이걸 경찰에 제출하세요. 그리고 검찰에도요.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어요. 정말이요? 네. 그리고 제가 조사한 이수진의 다른 피해자들도 찾았어요. 탐정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이수진한테 당한 피해자들입니다. 3명이요.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노인들이었어요. 이분들 모두 같은 수법으로 당했어요. 딸이나 손녀로 접근해서 집을 가로챘죠. 그럼 이분들한테 연락해서 이미 했습니다. 증인으로 서겠다고 하셨어요.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경찰서에 갔습니다. 녹음 파일과 탐정이 조사한 자료를 제출했어요. 이수진을 사기죄로 고소합니다. 담당 형사가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증거가 꽤 있네요.
수사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 이수진 씨를 소환해서 조사하겠습니다. 이틀 뒤 이수진이 경찰서에 출석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저도 참고인으로 출석하라고 했어요. 경찰서로 갔습니다. 지은이와 명숙이가 함께였어요. 조사실 앞 복도에서 이수진을 마주쳤습니다. 어머니, 오셨네요. 여유로운 표정이었습니다. 이수진 씨, 들어가세요. 형사가 불렀습니다. 이수진이 조사실로 들어갔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이수진이 나왔습니다. 표정이 조금 굳어 있었어요. 박순자 씨, 들어오세요. 제 차례였습니다. 조사실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형사가 녹음 파일을 틀었어요. 이 목소리 맞습니까? 네. 이수진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할머니를 속인 게 맞나요? 네. 제 딸이라고 거짓말했어요.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또박또박 썼어요. 조사가 끝나고 나왔습니다. 이수진은 이미 가고 없었어요. 엄마, 어떻게 됐어요? 형사님이 더 조사해 보신대. 구속은요? 글쎄, 증거를 더 모아야 한대.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아니, 명숙이 집으로 가는 길에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이수진 만나볼게요. 왜? 직접 따져 물어야죠. 어떻게 감히 우리 엄마를 속였는지. 위험해. 그 사람 뭘 할지 몰라. 괜찮아요. 제가 조심할게요. 지은이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말려도 소용없을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오후 지은이가 제 옛날 집으로 갔습니다. 명숙이와 탐정도 함께였어요. 만약을 위해서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이수진 목소리였습니다. 저예요. 박지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문이 열렸어요. 무슨 일로? 이수진이 문틈 사이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얘기 좀 해야겠어요. 할 얘기 없는데. 저도 엄마 딸이에요. 진짜 딸이고요. 그래서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한 짓 용서 못해요. 이수진이 웃었습니다. 용서? 내가 뭘 잘못했는데. 사기쳤잖아요. 증명해봐요. 증거 있어요. 녹음 파일이요. 순간 이수진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 당신이 전화 통화하던 거 다 녹음되어 있어요. 늙은이들 다 그렇다고 한 거요. 이수진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경찰에 제출했어요. 곧 구속될 거예요. 뭐라고? 이수진이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어요. 당신이 뭔데 나를 가르쳐. 30년간 엄마 버린 주제에. 뭐? 맞잖아. 30년간 어디서 뭐하고 살았어. 엄마 찾지도 않고. 지은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아빠한테 끌려간 거였어. 어렸어. 5살이었다고. 변명. 그렇게 엄마가 보고 싶었으면 크면서라도 찾았겠지. 찾으려고 했어. 근데 아빠 탓. 결국 당신도 엄마 버린 거야. 30년 동안이나. 지은이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나는 달라. 딱 2달이었지만 진짜 엄마처럼 챙겨줬어. 밥도 해주고 약도 챙겨주고 병원도 같이 갔어. 돈 때문이었잖아. 그래, 돈 때문이었어. 근데 그게 뭐. 나는 적어도 엄마 곁에 있었어. 당신보다 더 딸답게 굴었다고. 그 말에 지은이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당신 정말 웃기지 않아. 30년 동안 버려진 엄마한테 갑자기 나타나서 딸이라고 우기는 게 나 버린 게 아니야. 그럼 뭐야? 30년 동안 만나지도 않고 나도 엄마 보고 싶었어. 지은이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매일 밤 울면서 엄마 찾았어. 엄마 얼굴도 기억 안 나는데 그냥 울었어. 그래서 그렇게 보고 싶었으면 찾았겠지. 아빠가 막았어. 엄마가 우릴 버렸다고 거짓말했어. 나는 믿었어. 어렸으니까. 변명 그만해. 변명 아니야. 나중에 알았어. 고등학생 때 엄마가 날 찾았다는 거. 경찰에도 신고하고 방송에도 나왔다는 거. 지은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얼마나 울었는지 알아. 엄마가 날 버린 게 아니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온 게 다 거짓말이었구나. 그럼 그때 찾아오지 그랬어. 무서웠어. 나를 미워할까봐. 30년이나 지났는데 날 받아줄까봐. 그래서 포기한 거잖아. 아니야. 포기 안 했어. 계속 생각했어. 언젠가는 만나야지. 용기 내야지. 지은이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당신이 나타났어. 내 엄마한테, 내 자리에. 그게 뭐 어때서? 내가 평생 그리워한 엄마를 당신이 속였잖아. 두 사람이 서로를 노려봤습니다. 그때 순자가 나타났습니다. 명숙이와 함께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어요. 지은아, 엄마, 엄마, 왜 여기? 지은이가 놀랐습니다. 내가 와야 할 것 같아서. 순자가 이수진을 봤습니다. 수진 씨, 뭐? 당신 말이 맞아요. 엄마. 지은이가 놀란 표정으로 순자를 봤습니다. 지은이는 30년 동안 날 못 찾았어요. 어렸을 때 헤어져서요. 당신은 딱 2달이었지만 내 곁에 있었고요. 그러니까요. 이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물어볼게요. 뭐? 당신이 내 곁에 있었던 그 시간이 진심이었나요? 순간 이수진이 말을 잃었습니다. 아침마다 밥 해주고 약 챙겨주던 게 진심이었어요. 아니면 연기였나요? 그건 병원 갈 때 손 잡아준 게 진심이었어요. 아니면 계산이었나요? 이수진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엄마라고 부를 때 당신 가슴은 뭐라고 했나요? 그건 아무것도 안 느꼈겠죠. 나는 그냥 돈이었으니까. 순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지은이는 달라요. 뭐가 달라요? 얘는 30년을 기다렸어요. 무서워서 못 왔지만 매일 날 그리워했어요. 순자가 지은이를 봤습니다. 이 애는 진심이에요. 진짜 내 딸이고요. 지은이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엄마, 그리고 이게 있어요. 순자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찢어진 사진이었어요. 이거 기억하죠? 당신이 처음 왔을 때 보여준 사진이요. 네. 이수진이 대답했습니다. 근데 이 사진은 반쪽만 있어요. 나머지 반쪽은 순자가 주머니에서 또 다른 사진 조각을 꺼냈습니다. 여기 있죠. 2조각을 맞췄습니다. 완벽하게 하나가 됐어요. 이 사진 뒷면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그건 내가 손으로 쓴 글씨가 있어요. 사진을 뒤집었습니다. 바른 글씨가 보였어요. 지은아, 엄마가 평생 지킬게. 사랑해. 이수진이 사진을 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당신이 보여준 사진에는 이 글씨가 없었어요. 반쪽만 가져와서 몰랐겠죠. 그건. 근데 지은이는 알고 있었어요. 순자가 진짜 지은이를 봤습니다. 얘가 처음 왔을 때 이 글씨를 말했어요. 정확하게요. 지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는 혼란스러워서 확인 못했어요. 근데 어제 찢어진 사진을 다시 봤죠. 순자가 사진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게 증거예요. 지은이가 진짜 내 딸이라는 거요. 아니에요. 그건 이제 그만해요. 수진 씨. 순자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당신이 날 속인 건 용서 못해요. 근데 그것보다 더 나쁜 건 뭐? 내가 딸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이용한 거예요. 그게 제일 나빠요. 이수진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계단 아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입니다. 2명의 경찰관이 올라왔습니다. 이수진 씨 맞습니까? 네.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수갑을 꺼냈습니다. 잠깐만요. 이수진이 소리쳤습니다. 저도 할 말이 있어요. 뭔데요? 전 정말로 할머니가 좋았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엔 돈 때문이었어요. 맞아요. 근데 같이 살면서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머니가 정말 내 엄마 같았어요. 수진 씨, 전 고아였어요. 부모님 얼굴도 몰라요. 그래서 할머니가 엄마라고 불러달라고 했을 때 좋았어요. 진짜로요.
이수진이 울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경찰이 수갑을 채웠습니다. 이수진 씨 가시죠. 계단을 내려가며 이수진이 돌아봤습니다. 할머니, 정말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웠어요. 그 말이 진심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복도에 세 사람만 남았습니다. 순자와 지은이, 그리고 명숙이요. 엄마. 지은이가 순자를 끌어안았습니다. 엄마, 정말 저 믿어줬어요. 당연하지. 넌 내 딸이니까.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집 들어가요. 순자가 말했습니다. 근데 자물쇠가 아까 경찰한테 열쇠 받았어요. 증거물로 압수했다가 돌려준대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집은 낯설게 변해 있었어요. 이수진이 들여놓은 가구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정리해야겠네요.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천천히 하자.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어요. 오랜만에 시원했습니다. 엄마,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글쎄, 일단 집부터 되찾아야지. 소송이요. 응. 이제 증거도 있으니까 이길 수 있을 거야. 그럼 저도 도와드릴게요. 고맙다, 지은아.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엄마. 왜? 정말 죄송해요. 진작 못 찾아와서. 됐어. 이제 만났잖아. 앞으로는 자주 올게요. 부산에서 올라올게요. 그래. 기다릴게.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오랜 어둠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소송은 석 달 동안 이어졌습니다. 법정에 여러 번 나갔어요. 증인으로 나온 이수진의 다른 피해자들을 만났습니다. 저처럼 딸을 그리워하다 속은 할머니, 손녀를 잃고 외로워하다 당한 할아버지들이었어요. 저도 똑같았어요. 한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외로우면 판단력이 흐려지나 봐요. 그러게요.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변호사는 녹음 파일과 증인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열심히 싸워줬습니다. 이수진 측 변호사는 계속 증여계약이 합법이라고 주장했지만 소용없었어요. 판결일이 왔습니다. 법정에 섰습니다. 지은이와 명숙이가 함께였어요.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 이수진은 원고를 기망하여 부동산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는 무효로 한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부동산을 반환하라. 이겼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옆에서 지은이도 울고 있었어요. 엄마, 이겼어요. 그래, 이겼다. 법정을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한 햇살이었습니다. 순자야, 축하해. 명숙이가 안아줬습니다. 고마워, 명숙아. 내가 없었으면. 무슨 소리야? 친구 아니야. 탐정도 축하한다고 했어요. 변호사도 수고했다고 말해줬습니다. 이제 집 돌아가실 수 있어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한 달 뒤, 집 명의가 다시 제 이름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수진이 들여놓은 가구들을 다 빼고 원래 제 물건들을 다시 들여놨어요. 비록 이수진이 버렸던 것들은 되찾을 수 없었지만요. 지은이가 부산에서 올라와 청소를 도와줬습니다. 엄마, 여기는 어떻게 정리할까요? 그냥 비워둬. 내 방으로 쓰려고. 제 방이요. 응. 서울 올 때마다 여기서 자. 지은이가 방을 둘러봤습니다. 작은 방이었어요. 좋아요. 제가 정리할게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차를 마시며요. 엄마. 왜?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 30년 동안 정말 저 찾으셨어요. 지은이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럼 매일 찾았지. 어떻게요? 일어나서 방으로 갔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상자 하나를 꺼냈어요.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거실로 가져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열어봐. 지은이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 편지 봉투들이 가득했어요. 수백 통은 되어 보였습니다. 이게 내가 읽지 못할 편지들이야. 지은이가 하나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아, 오늘도 엄마는 너를 찾았어. 경찰서에 갔다 왔는데 아직 소식이 없대. 어디 있니? 엄마 보고 싶지 않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매년 내 생일마다 썼어. 20살 생일, 30살 생일, 그렇게. 지은이가 다른 편지를 꺼냈습니다. 지은아, 오늘 내가 20살이 됐구나. 대학생이 됐을까? 어떤 친구들과 지낼까? 엄마는 궁금해. 눈물이 편지를 적셨습니다. 엄마, 30년 동안 단 하루도 안 잊었어. 매일 내 생각했어. 지은이가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몰랐어요. 엄마가 이렇게, 넌 어떻게 지냈니? 힘들었어요. 지은이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새엄마는 저를 미워했어요. 전처의 딸이라고. 아빠는 술만 마시면 엄마 욕했어요. 엄마가 우릴 버렸다고. 미안해. 아니에요. 엄마 잘못 아니에요. 그래도 미안해. 못 찾아서.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 저 사실은요. 응. 엄마 원망했어요. 진짜로 저를 버린 줄 알았거든요. 알아. 나중에 진실을 알고도 찾아오지 못한 건 무서워서였어요. 엄마가 저를 받아주실까봐. 바보야. 엄마가 왜 안 받아줘? 30년이나 지났잖아요. 엄마 기억 속에 저는 5살 아기인데 진짜 저는 35살 아줌마고. 지은이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실패한 결혼에 애도 키우고 생활고에 지쳐서 엄마한테 자랑스러운 딸이 아니잖아요. 지은아,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는 내가 어떻게 살았든 상관없어. 내가 내 딸이라는 것만으로 충분해. 정말이요? 응. 내가 있어줘서 고마워. 지은이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35살 어른이지만 그 순간만큼은 5살 아이 같았어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도 사랑해.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지난 석 달이 너무 길고 힘들었어요. 집을 잃고 추억을 잃고 딸을 의심하고. 하지만 그 과정에서 뭔가 배웠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요. 이수진은 2달 동안 저를 가족처럼 대했지만 진심이 없었어요. 반대로 지은이는 30년을 떨어져 있었지만 마음은 늘 함께였습니다. 진심. 그게 가족을 만드는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명숙이가 찾아왔습니다. 순자야, 이거. 신문을 건넸어요. 사회면에 작은 기사가 있었습니다. 노인 타깃 사기범 징역 3년 선고. 이수진 재판 결과였습니다. 3년이라. 적다고 생각해. 글쎄.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분노도 있었지만 동시에 연민도 있었어요. 그 애도 불쌍하긴 해. 뭐가? 고아였잖아. 부모 얼굴도 모르고 자랐대. 그래도 사기는 나쁜 거지. 맞아. 근데 그 애가 마지막에 한 말 기억나? 정말 내가 좋았다고. 연기였겠지. 그럴까? 나는 조금은 진심이었던 것 같아. 명숙이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순자야, 너 지금 그 애 감싸는 거야. 아니야. 그냥 복잡해. 정말 복잡했습니다. 이수진이 저를 속인 건 용서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 2달 동안 느꼈던 행복은 가짜였을까요? 아침마다 차려주던 밥상, 병원에서 잡아주던 손, 엄마라고 부르던 목소리들이요. 아마 둘 다였을 거야. 뭐가? 진심도 있었고 거짓도 있었겠지. 사람 마음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잖아. 순자야, 너 너무 착해. 착한 게 아니야. 현실적인 거지. 그날 오후 지은이와 함께 시장에 갔습니다. 30년 동안 일했던 곳이에요. 엄마가 여기서 일하셨어요. 응. 저기 과일 가게. 힘드셨겠어요. 힘들었지. 근데 너 생각하면 버텨졌어. 가게는 다른 사람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주인이 바뀐 지 오래됐어요. 엄마, 저기서 뭐 먹을까요? 떡볶이 가게를 가리켰습니다. 예전부터 있던 곳이에요. 그래, 가자. 두 사람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떡볶이가 나왔어요. 엄마, 맵지 않으세요? 괜찮아. 함께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산에서의 생활, 이혼 이야기, 아이 이야기. 30년 동안 못 나눈 이야기들이었어요. 엄마는 재혼 안 하셨어요. 응, 생각도 안 했어. 왜요? 내 아빠가 나쁜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한때는 사랑했으니까. 그래도 외로우셨을 텐데. 외로웠지. 근데 재혼하면 너 찾기 힘들 것 같았어. 엄마, 바보같이. 아니에요. 고마워요. 손을 맞잡았습니다. 서로의 온기가 느껴졌어요. 며칠 뒤 지은이가 부산으로 돌아갔습니다. 역에서 배웅했어요. 엄마,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래. 천천히 와도 돼. 아니에요. 자주 올 거예요. 앞으로는요. 고맙다. 엄마야말로요. 저 받아주셔서. 기차가 떠났습니다. 손을 흔들었어요. 지은이도 창밖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지은이가 다음 주에 온다고 했으니까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문득 이수진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교도소에 있겠죠.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저를 원망하고 있을까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미워해야 하는데 미워할 수만은 없었어요. 그 애도 사랑에 굶주린 아이였을 테니까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교도소 면회 신청 방법을 검색했어요. 언젠가는 한번 가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용서는 아니에요. 그냥 끝을 맺으려고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혼자 밥을 차렸어요. 오랜만에 제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데 문득 웃음이 났습니다. 67의 나이에 이런 일을 겪을 줄 몰랐어요. 가짜 딸한테 속고 집을 잃고 법정 싸움을 하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진짜 딸을 찾았습니다. 인생이 참 묘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어요.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여보, 우리 딸 찾았어. 30년 만에. 혼잣말이었습니다. 많이 컸어. 이제 35이야. 우리가 헤어질 때는 5살이었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당신이 그때 그렇게만 안 했어도 우리 가족 이렇게 안 됐을 텐데. 원망도 있었지만 이제는 놓아줄 때가 된 것 같았어요. 그래도 고마워. 지은이 낳게 해줘서. 찬장에서 소주 한 병을 꺼냈습니다. 남편 제사 때 쓰려고 사둔 거였어요. 작은 잔에 따라서 창가에 놓았습니다. 여보, 한 잔해. 우리 딸 찾은 거 축하하자고. 또 혼잣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다음 날 명숙이가 전화했습니다. 순자야, 오늘 경로당 가자. 경로당? 응. 너 요새 집에만 있잖아. 나가서 사람들도 만나고. 글쎄, 가자. 너 위해서야. 결국 경로당에 갔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어머, 순자 씨 오셨네. 오랜만이에요. 사람들이 반겼습니다. 제 사연을 다들 알고 있었어요. 힘드셨죠? 이제 괜찮아요. 딸 찾으셨다면서요? 진짜 딸이요. 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에요. 따뜻한 말들이었습니다. 화투를 치고 차를 마시며 시간을 보냈어요.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순자 씨는 운이 좋으세요.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런가요? 그럼요. 집도 되찾고 딸도 찾았잖아요. 맞네요. 운이 좋았을까요? 아니면 포기하지 않았던 걸까요? 아마 둘 다였을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꽃집에 들렀습니다. 국화 한 다발을 샀어요. 누구 제사예요? 아니요. 그냥 집에 두려고요. 집에 와서 꽃병에 꽂았습니다. 거실이 환해졌어요. 문득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제야, 정말 이제야 제 삶을 사는 것 같았어요.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위해서요. 67에 시작하는 새로운 삶이었습니다. 늦었지만 괜찮았어요. 딸이 있었으니까요. 소파에 앉아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아, 오늘은 엄마가 너한테 편지를 써. 30년 동안 내가 읽지 못할 편지를 썼는데, 이제는 내가 읽을 수 있는 편지를 쓰게 되었구나. 손이 떨렸지만 행복했습니다. 우리 천천히 가자. 30년을 기다렸는데 조금 천천히 가도 괜찮아. 서로 알아가면서 진짜 가족이 되어가면서 펜을 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30년의 어둠이 지나고 이제 새로운 빛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지은이와의 관계도 아직 어색했고 잃어버린 시간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수진에 대한 복잡한 감정도 남아 있었고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삶이란 원래 그런 거니까요. 완벽하지 않아도 조금 늦어도 천천히 가면 되는 거니까요. 저는 편지를 접어서 봉투에 넣었습니다. 다음 주에 지은이가 오면 줄 거예요. 그리고 함께 차를 마시며 또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30년 동안 못한 이야기들을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요. 여러분, 지금까지 박순자 할머니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이란 이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심이 있어야 하고, 시간이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가족이 있다면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시작하세요. 천천히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